자, 이제 그런 이재명 정치 지도자 당대표에 대해서 대선 직후에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.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우리는 걸출한 지도자를 한 명 얻었고 이재명은 어쩌면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최고의 정치 지도자인 것 같다,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. 그로부터 이제 몇 개월 지난 지금 다시 되돌아볼 때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? 아니면 조금 수정할 필요를 느끼나요?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패배하면서도 걸출한 지도자 하나를 건졌다 네, 하는 거는 저는 뭐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고,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제 그분이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준 것도 있지만은 우리 그 시점에서 또 지금 시점에서도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민중은 사실 촛불 대항쟁 이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, 시민들은. 네, 그래서 그 저변의 변화가 네, 지금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 네, 이 시민들의 에너지가 상층부로 분출하려고 할 때 네, 그걸 차단하는 엘리트층들이 뭐 곳곳에 포진하고 있어요. 네, 언론이 그렇고 뭐 정치 검찰 무슨 사법부 또 교수들 네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계가 민주당 포함해서 네, 이 분출을 가로막고 있었거든요. 아, 근데 이거를 그 에너지가 분출해서 상층부 결정 과정에 네, 전달될 수 있는 그 통로를 제대로 열어준 사람이 제대로는 아니라도 그래도 거의 유일하게 열어준 지도자가 이재명이었다고 저는 봤고, 지금도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. 김대중 이후에 최고의 정치인이다 네. 하는 판단도 저는 뭐 지금 근본적으로 수정은 안 합니다만은 사실은 거기에는 토가 달린 찬사죠. 네. 왜냐하면 김대중 이후 그러면은 네, 김대중 대통령 그분은 아니다 하는 그게 달려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또 제가 그 오마이TV에서 그 발언을 할 때는 대선 패배 일주일 후였지 않습니까? 네, 네. 그러니까 그 나 자신도 위로할 뿐 아니라 시청자들도 해야 할 그런 계제라서 아, 그게 대해서 길게 토를 안 달았어요. 네. 김대중 이후 최고인데 네, 김대중에 비하면 이게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위로가 안 되잖아요. 그렇군요. 그러나 지금 시점은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더 할 여지가 있고, 아, 또 제가 말했을 때 그 시점에도 일반 지지자들은 그 말을 받고 그 말을 듣고 위로받으면은 되는 거지만은 이재명 후보 자신은 야, 저게 무슨 소린가? 어? 내가 김대중보다 못하다는 얘기 같은데 뭐가 못하다는 얘기인가? 네, 또 내가 나은 점이 있다면은 뭔가? 네, 이런 성찰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. 네. 그분이 그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, 혹시 전화 연락 같은 거 안 왔습니까? 아니 전화는 뭐 감사하다, 뭐 제가 부족해서 쳤습니다, 뭐 이런 왔어요. 인사 전화는 인사 전화 받았지만은 왔군요. 네, 네. 그런 얘기는 네, 제가 네. 못 해봤죠. 네. 자,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김대중 이후 네.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, 제가 최근에 여기저기서 듣는 얘기가 김대중의 리더십, 정치 지도자로서의 김대중에 대한 평가가 그동안 어쩌면 우리가 좀 약했다, 어쩌면 평가절하되었다, 이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.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긴다면 정치 지도자로서의 김대중의 탁월함 있다면, 또 이재명 당대표가 배워야 될 게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? 나는 이제 간단히 말해서 네,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
사상가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김대중이라고 봅니다. 네.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아직 한참 더 따라가야 할 지점이고, 그 다음에 이미 그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도 겪은 온갖 경험이라든가 네. 또 국제적인 인물까지 이미 부각이 된 상태였는데, 네. 이제 그런 것을 이재명 후보도, 이재명 대표도 대표지만 우리 사회에서 좀 더 새롭게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참 훌륭한 분인데다가 아깝게 돌아가셨기 때문에, 네, 안타깝게 네. 돌아가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슬퍼하고 그렇죠. 사랑하고 네. 기억하고 그런 건 있지만은 네. 그것하고 김대중이라는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하고는 이제 별개의 문제거든요. 네. 그런데 그런 점에서 지금 오 대표 말씀하시듯이 네. 김대중에 대해서는 아직 더 많은 연구와 음.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자, 지금 그 우리 정치인 중에 사상가의 반열에 오른 사람은 드물었는데 그분이 이제 김대중이다 네.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현실 정치인과 사상가의 그 어떤 차별점이라고 할까요? 어떤 추가가 아니 더 그러니까 현실 정치인이 아니고 사상가, 네. 사상가로 우리가 꼽아줄 분들은 더 있죠. 네. 뭐 함석헌 선생만 해도 그렇죠. 네, 그렇고요. 네. 또 정치 활동을 했지만은 그런 독립운동 같은 거 네. 하면서 네. 이렇게 권한을 지위에 지위에 오르지 못한 분들 네. 따진다면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든가 네. 뭐 몽양 여운형 선생, 네. 또 조소왕 선생 이런 분들 다 사상가로 그렇죠. 네, 우리가 네. 봐야 옳습니다.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현실, 그것도 어떤 위를 가진 네. 지위를 가진 정치인이면서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? 뭐 김대중도 아니다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는 김대중 선생은 그 급에 가 있다고 보고요. 또 그렇게 된 게 네. 저는 잘 모르지만은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일찍부터 큰 뜻을 품은 사람이었고, 네. 또 해방 직후에 그 좌우의 대립 속에서 이 우익 노선을 지지하지도 않고, 네. 그렇다고 박헌영의 그 좌익 노선도 아니고 음. 몽양 노선을 추정했던 분이죠. 네. 근데 이제 그 후에 뭐 우리 수사기관이나 이 보수 정당들이나 정치인들이 볼 때는 박헌영이나 여운형이나 둘 다 빨갱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김대중 선생에 대한 그 색깔론이 네. 일찍부터 쭉 따라다녔어요. 그러나 박헌영과 몽양은 전혀 다른 노선이었고, 김대중 선생은 이제 그 후의 상황에서는 몽양 얘기는 입 밖에도 안 내고 네. 나중에 퇴임한 이후에는 하셨지만 그냥 계속 자유민주주의, 네. 반독재 네. 이 얘기만 하셔서 그 점도 우리 저 김대중 연구를 하는 분들이 한 번 더 추적해 볼 네.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네. 이분은 일찍부터 이제 그런 뜻을 품고 우리 민족에 나갈 노선에 대해서 몽양하고 뭐 똑같은 저선이 몰라도 네. 대체로 그 방향에서 쭉 생각을 해오면서 해왔기 때문에, 그래서 1971년 네. 대선에서도 그런 이제 놀라운 공약들이 나오고, 네. 또 대통령 되신 후에는 6.15 공동선언 같은 걸 만들어내고,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. 네.
자, 지금까지 이제 김대중 대통령, 전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후에 대통령, 노무현 대통령,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잠깐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뭐 그 얘기는 제가 지난번 네. 지난 3월에 나왔을 때도 좀 했는데 네, 그 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셨는데 뭐 더 그 얘기는 제가 더 길게 하고 싶지 않아요. 그분들 다 깎아내리고 네, 싶은 생각도 네. 없고 그러나 이제 한 가지만 그 차이를 김대중과 이 네. 두 분의 차이를 네, 한 가지만 딱 짚어서 말한다면은 네,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이라는 후계자를 만들어 놓고 퇴임하셨어요.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다 정권을 뺏긴 분들이에요. 이거는 개인적으로 네. 뭐 변명의 여지라든가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네, 정치 지도자로서는 큰 결함이죠. 네. 자기 당의 후보가 그렇죠. 다시 집권 나와서 그 저- 철학과 소위 가치를 흔히 말하는- 연계시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. 그렇죠. 네. 그 한마디에 농축이 돼 있네요. 네.